안녕하세요. 과천시의회 행복소통 프로젝트 7색7미 오늘 과천시의회 7분의 의원님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이런 기회가 없습니다. 7분의 전체 의원님과 토크쇼를 한번 진행해 볼 텐데요. 먼저 각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현석 의원님부터. 안녕하세요. 과천시의원 김현석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빨주노초 파남보 칼라 리더십의 대명사 8대 의회 윤미연 의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의원 박종락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금란 의원입니다. 과천아 행복하자를 기치로 걸고 우리 시민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천시의원 류종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과천시의회 의원 박상진입니다. 안녕하세요. 과천시의회 제가림주 의원입니다. 네, 각자 의원님들 소개 들었습니다.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우리 비율이 너무 좋아요. 4대 3. 여성 의원님들이 말씀을 너무 잘하시네. 각자 속에서도 남성분들 좀 반성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제가 이유를 보니까 여성 의원님들은 모두 재선이시고 남성 의원님들은 소선이시래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지 남성 의원님들이 굉장히 좀 긴장하신 것 같고 부의장님 화이팅! 자, 의장님 어떻습니까? 이 외에도 과천시 의회에 또 다른 특징이 있다면 어떻게 있을까요? 실은 저희 7대 의회 구성이 한 분의 남성 의원님, 그다음에 6분의 여성 의원님이셨어요. 아, 예. 그런데 그 전 시장님 성함이 실은요 여인국 시장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대로 됐다고 네네. 많이들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염원이 실은 저희 평균 연령대를 보시면요 40대대 거의 다 초반입니다. 젊습니다. 예, 이런 시점에서 또 부의장님 화이팅. 네, 그렇게 이게 시가 여러 가지로 변화하고 있어서 네네. 아마 더 젊은 과천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취지로 아마 유권자분들께서 뽑아주신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전국에 아마 이런 기초의회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부의장님께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제가 지인들을 만나서 난 의회 의원님들하고 인터뷰를 많이 해.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 대체 시의원, 도의원들은 무엇하는 분들이야? 라고 물어보는 시민들이 많아요. 저도 이제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는 한 시민으로서 세금을 꼬박꼬박 열심히 내는 개인 사업자를 가진 자영업자였습니다. 근데 의회에 들어와 보니까 과천 시민에 대한 그 세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어떤 효과적으로 쓰여지는지, 세금을 잘 씀으로써 과천시가 더욱더 잘 사는 도시가 될 수 있는 그런 청량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꼼꼼히 챙겨보고 또 집행부에 대한 좋은 사업을 저희가 의회에서도 제안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저희 의회에서도 모든 걸 투명하고 공정하게 보고 제시를 하겠습니다. 국회의원분들이 이제 정부를 감시한다면 예.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은 과천시가 잘 운영이 되는지 네. 시장님도 감시하고 네. 감독하고 이런 기능을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발 우리 시민들께서도 우리 지역구 시의원은 이분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행복소통 프로젝트는요 특별하게 7색7미라는 타이틀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사전에 여러분께 어떤 미션을 드렸어요. 각자 시민과 만나서 소통하고 직접 현장을 봐라라는 미션을 드렸는데 어떻게 소통을 잘 나누고 오셨습니까? 네. 7분 참 좋은 시간이었어요. 자신 있는 네. 목소리가 대단합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준비된 영상은 우리 윤미연 의장님과 박종락 부의장님의 영상인데요. 네, 실은 저는 전통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가 지금 체질이 바뀌고 있는 입장에서 저희 그 과천시만의 뿌리를 좀 찾고 싶어서 김황자 떡명인님을 모시고 떡을 만들었는데요. 실은 과지초당에 모여서 예술을 이끌어가고 계신 이 과천에 예술을 이끌고 계시는 오은명 단장님, 그다음에 과거에 지금 김득영 교장 선생님이라고 은사신데요. 네네. 이분이 일본에서 이렇게 노아베 같이 이렇게 좀 어려운 시기에 네. 동경에서 한인들 대상으로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또 한국 역사를 또 자비로 그렇게 네네. 교육을 하고 계시는데 또 때마침 한국에 들어오셨어요. 그분을 만나고 오셨군요. 그분을 제가 모시고 또 떡 만들기를 했고요. 네네. 지금 설명을 너무 다 해주셔가지고 영상 안 봐도 되겠는데요? 그래도 영상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잘해주시면 우리 박종락 부의장님은 그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어떤 영상? 예.
저는 이제 과천동의 용막골이라는 아주 작은 도시를 갔습니다. 과천이 시흥국 과천면이었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의 어떤 자그마한 마을에서 그분들의 그 살아가는 모습을 같이 느껴보려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함께 식사를 하는 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버님을 좀 일찍 떠나보낸 그 마음에 있어서 네. 항상 부모님 생각이 났을 때 아버님이 밥상머리에서 얘기하는 게 겸손해라, 거짓말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꼭 하셨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의정 활동하면서 그걸 다시 되새기고 다시 출발하는 마음으로 그 용막골의 어르신들하고 같이 식사를 나눴습니다. 용막골 네. 한번 두 영상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과천시 의회 윤미연 의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환경을 바꿔보고 싶었고 봉사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예산이라는 분배에 대해서 굉장히 불공정하다. 그리고 선거 위주로 편성이 되어져 있다. 그런 것들을 현장에서 조금은 서글픈 마음으로 제가는 피해를 봤던 사람들 중에 하나여서 그걸 개선해 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하고 따라 올라오다 보니 그 최고의 정상에는 정치가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제가 너무 사랑하고 또 존경하고 또 앞으로 제가 많은 일들을 함께 하고 싶은 우리 과천의 명인분들을 모두 한 자리에 모이시도록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만들 떡은 그 평상시에도 많이 먹었지만 그 특별히 잔치 때 경산날에 많이 먹었던 떡이에요. 삶아서 이제 으깨서 또 여기다가 이제 떡을 많이 선호하는 그 젊은 층이 별로 없다고 봐야 되죠. 찍어서 이제 대접을 하는 거예요. 이 추사 박물관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박현하고 선생은 자기 아버지가 세계에서 추사 연구가의 제일인 훌륭한 분으로 알고 있고 이제 이분이 그 추사 관련 자료를 기증하겠다고 뜻을 저한테 밝혀 주신 거죠. 결국 이거 보존하는 방법을 논의한 끝에 추사 박물관을 세우는 게 좋겠다. 저는 과천의 문화 가운데서도 전통 문화에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도시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뿌리를 두고 있지 않으면 애향심이 생기지 않고요. 그냥 잠만 자고 나가는 도시는 그 시민들에게도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도시가 아니라 애정을 가질 수 있는 그 무언가는 저는 문화에서 나오는 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금은 아니지만 금보다 더 소중한 저희 마음을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의장님이 이런 주체가 돼서 이런 프로그램에 처음 참가를 했습니다. 오늘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신 과천시 윤미연 의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맛있는 떡을, 맛있는 의정을, 또 맛있는 시정을 저희 시간이 걸리더라도 맛있게 만들어서 저희 시민들 밥상 위에 올려놓겠습니다. 함께 드실 거죠? 그리고 함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천시 의원 박종락입니다. 제가 일을 하면서 느낀 게 많았어요. 비가 많이 왔을 때 그 단순한 하수가 막혔다든가 배수가 막혔다든가 그런 문제점. 그게 그 큰 일은 아닌데 그 어떤 그 공무원들의 어떤 신경을 안 쓰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건 좀 그때그때 좀 처리해주고 했으면 시민들이 좀 더욱더 편안한 공간에서 이렇게 생활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었고.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아버님 건강하십시오. 정강입니다. 예. 부의장이에요. 예, 안녕하세요. 환절기여 가지고 이렇게 기호체가 많이 이렇게 심해서 좀 도시 가서 들어와서 좀 그래도 이제 좀 훈훈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도시가스가 안 들어와서 그 20년, 10년 그 한을 풀었어 우리가. 전 회장님을 다니면서 시장님, 부회장님, 뭐 시의장님 다니면서 부탁을 해서 이렇게 도시가스가 현재 들어오고 있어요. 전적으로. 그게 너무 고맙죠. 저는 총각 때부터 와서 여기서 애도 키우고 또 이제 주민들의 덕으로 제가 이제 의원까지 하게 돼서 너무나 이 지역에 대해서 고맙고. 예, 건강하시고 예. 맞습니다. 네, 아니 저 예. 통풍이 확. I wanted ancient lands to hold just you. 예. 거의 뭐 6시 내 고향. 6시 내 고향이야, 맞아. 6시 내 고향. 지금은 못 먹으니까 여기까지 왔으니까 일부러 갖다는 못 찍어. 잘 먹겠습니다. 주민들과 같이 마음을 터놓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초심을 잃지 않고 항시 근면 부지런하는 그런 시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아니, 너무 따뜻해요. 영상 너무 좋았고요. 특히 부의장님은 이제 6시 대고향 같은 분위기. 너무 잘 어울리죠? 얼굴도 너무 잘 어울리시고. 먼저 본 영상, 우리 윤미연 의장님 영상도 너무 잘 봤습니다. 비 오는 날도 수사박물관이 네. 이렇게 눈치가 있네요. 아, 오히려 정말 운치 있어서 더 좋았던. 또 혼자 떡도 이렇게 맛있게 드시고. 부럽습니다. 우리 재가림주 의원님은 영상, 우리 의장님은 영상 어떻게 보셨어요? 그 과지초당에 가면 굉장히 편안한 마음을 갖게 되거든요. 네. 근데 그 멋진 곳에서 촬영을 한 게 좀 부러웠고요. 일단 역사와 전통의 가치를 지키는 과천의 중요하신 분들을 한 자리에 이렇게 모셔서 그 촬영을 한 게 되게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멘트 있잖아요. 맛있는 의정을 또 맛있는 시정을 저희 시간이 걸리더라도 맛있게 만들어서 저희 시민들 밥상 위에 올려놓겠습니다. 말씀을 참 맛깔지게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영상 잘 봤어요. 그러고 보니까는 지금 영상 첫 번째 영상 본 우리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 영상이 다 맛있는 영상이었어요. 네. 자, 이렇게 전통문화 살아 숨쉬는 또 명인들이 이렇게 계신다고 하는 거 보니까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나. 우리 의원님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의장님 영상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6시 내 고향을 이렇게 좀 느낄 수 있는 어르신도 간도 따주시고 네, 그 용막골이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어르신들 테이블이 그 고속 테이블이네요. 제가 아버님이 계신 줄 알았어요. 저희 아버님도 늘 경로당에 가셔서 저는 늘, 이제 600을 잘 치고 옛날 직업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러시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박상희 의원님은 어떻게 영상 보셨는지요? 부의장님 영상. 네. 너무 자연스럽게 네. 그리고 시민들 대하는 그 모습이 너무 역시 연륜은 속일 수 없구나 느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고령화 사회다. 우리나라가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초고령 사회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그만큼 돌봄 정책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어려울 것 같아요, 많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좀 추진해 나가야 될까요, 부의장님? 큰 문제죠. 국가적인 문제고 또 저희 특히 지역에 어르신들이 또 다 시보다도 이제 어르신이 많으신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 의회에서 챙기고 집행부에다도 건의를 해서 정말 그 살기 좋고 편안한 도시로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두 분의 영상 봤고요. 이제 칠색칠미 또 두 분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만나볼 텐데요. 이번에는 김현석 의원님과 류정우 의원님 나란히 앉아 계신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 의원님은 어떤 영상 준비하셨습니까?
저는 우리 발달 장애 친구들과 함께 네. 호두파이를 만들었습니다. 호두파이요? 예, 그때 우리 호두파이 하게 되면 우리가 그냥 제과점에 이제 식은 것만 먹었는데 네. 가꾼 호두파이를 먹으니까 또 각별하더라고요. 예. 오토파이 저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어제도 파리 거기 가서 오토파이를 먹었는데 우리 장애인분들이 만든 예. 포도파이가 더 지금 기대가 됩니다. 어떤 맛이었는지 안 갖고 오셨나요? 거기서 의원들을 같이 나눠 먹으라고 주셨는데 네네. 자, 우리 리종 의원님도 의미 있는 영상 준비하셨다고요? 네, 과천 시의원으로서 의원 생활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과천이 환경이 참 좋다는 것이었어요. 맞아요. 시민으로서 있을 때 느꼈던 것과 의원으로 있을 때 느꼈던 게 그 바라보는 관점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의원 생활하면서 이제 환경 관련 공부도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실질적인 우리 과천의 환경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잘 보다 보니까 쓰레기, 네. 폐기물, 네. 그러니까 우리 생활에서 있던 일용품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편리성이라는 걸 주었지만 그 이면에는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폐기물로 발생이 되더라고요. 네. 그럼 이 폐기물들을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했을 때 두 가지로 접근할 수가 있었어요. 잘 버릴 것인 것과 그리고 안 버리는 것. 그래서 저는 그 관련된 이제 정책을 고민하면서, 그리고 일단 저희 과천의 장점 중에 하나가 상업지역 밀집돼 있어요. 그 밀집돼 있는 이 상업 지역에서 어떻게 하면 재활용을, 그러니까 폐기물, 일회용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고민하기 위해서 상인들과 같이 점심시간 갖는 것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너무 잘해주셨어요. 아유, 근데 갑자기 저를 딱 째려보면서 처음에 쓰레기, 폐기물, 네, 폐기물.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 순간 내가 그렇게 잘못 살았나? 자, 환경 지킴이를 자처하시는 우리 류종 의원님과 장애인에 관심이 많으신 우리 김현석 의원님의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천시의원 류종우입니다. 과천에 처음 이사 왔을 때 이 과천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살기가 너무 좋았는데 가끔 지난 행정부 때 좀 정책에서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할 수 있는 게 뭘까? 고민하다 보니까 시의원이라는 걸 할 수 있게 됐고, 그럼 내가 시의원에서 뭘 할까?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자 라는, 어쩌면 그 마음으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일단 제도권 안에 들어오니까 좀 제가 생각했던 거는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하지만 그 오히려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그리고 그 제 개인의 욕심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하게 되고, 그게 이제 실현할 수 있다는 게 참 좋았고요. 일단 바쁘신 중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이 자리에 좀 와달라고 참석했던 이유는, 그래서 이제 축제에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일용품을 줄일 수 있는 방법, 다른 말로는 어떻게 하면 재활용을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싶고요. 배달 음식 같은 경우가 일회용품을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배달 음식점에서 일회용을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일단 현재 제가 제로 웨이스트 관련된 정책을 좀 장기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제 이미지가 환경적으로 이렇게 잡힌 것 같은데, 우리가 살고 있고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거라면 환경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유정 의원님께서 사실 가끔 이제 이야기 던지실 때마다 저도 사실 속으로 사실 놀라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 일들을 또 하나씩 또 도전을 해볼 수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좋게 생각을 하고요. 아유, 여기까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기자님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 자리는 과천 지역을 대표하는 상인분들이 모인 자리예요. 배달 음식에서도 일용품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는데 저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이고. 요게 보여줘야 돼요. 재활용품 재사용하는. 일회용품이 아니라 그래서 맛있게 하십시오. 왜 전부 다 쓰레기통으로 버렸냐, 이거 어떻게 보면 음식물 쓰레기와 그리고 조금 뭐 비닐 같은 쓰레기, 그리고 나머지는 다 재활용품이었었거든요. 보존하기 위해서 시에서 어쨌거나 환경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보존하려고 들어가는 돈보다 차라리 오염이 안 되도록 투자해주는 돈을
게 이익적이거든요. 아, 너무 좋죠. 왜 상인들 얘기도 들어주시고 서로 이렇게 소통할 수 있어서 좋고 이게 딱딱한 것보다도 분위기 이게 밥 먹으면서 이렇게 참 좋네요. 안녕하세요. 과천시의회 의원 김현석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원래 제가 예전에 이 과천에 있는 지역신문에서 기자로서 활동을 했고 저희 또 아버지께서 1급 시각장애인이십니다. 이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제가 지역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고요. 일단 장애인 관련된 정책은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그 과시적인 성과로서 지난 9월에 있는 추경 예산에서 이 과천 시민회관에서 우리 관내 장애인들이 할인율을 50에서 70으로 올렸습니다. 연말부터는 이제 들어가는 걸로 제가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 이름이 뭐예요? 김나은이요. 나은이요. 우리 친구 이름이 뭐예요? 민단이. 민경이에요. 아니 박민단이에요. 선생님 몇 살 같아요? 몰라요. 24살. 선생님도 24살? 네. 너무 고마워가지고 눈물이 나네. 저는 여기 어떤 교회 어떤 저도 이 교사거든요. 이 교회 다니는데 여기 일단 사랑부가 과천기 사랑부가 또 발달장애 또 아이들 다니는데요. 그래서 저도 뭐 교사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일단 담임으로서 일단 아이들을 좀 Whenever skies look gray to me and trouble begins to brew. 여기만 노른다고. Whenever the winter winds become too strong. 제빵 수업을 시작한 지 한 1년쯤 됐어요. 그랬더니 계속 하니까 이제 좀 이렇게 끌려와요. 그리고 행복해하고. 발달장애 아이들이 사회적으로 많이 조금 좀 대척받고 이런 게 때문에 일단 이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이는 정책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실제적인 직업 기술과 연마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좀 저도 한번 해볼게요. 되게 친구들도 하면서 행복해. On your smile so sweet, so tender. When at first your kiss I decline. On the light in your eyes when you surrender. And once again. 잘 먹겠습니다. 혹시 같이 이제 맛있게 먹어요. 네. 맛있겠다. And so when wise men say to me. 제가 더 즐거운 것 같아요. 오늘 촬영하면서 우리 아이들이랑 같이 이제 어떤 현장에서 우리가 어떤 직업 교육이라든지 아이들 잘 이렇게 하면서 좀 이 발달장애 아이들이 좀 더 이제 일자리 할 수 있는 방향을 좀 고민할 수 있는 좋은 자리 같았고요. 일단 제가 더 즐긴 것 같아가지고 아이들한테 좀 미안하다고 해야 되나? 잘 봤습니다. 자세가 삐딱해. 두 분의 영상 저희 도시락도 맛있게 드시고요. 오늘 의원님들 많이 드시네요. 자, 먼저 첫 번째 영상 우리 김현석 의원님이 촬영하신 장애인분들과 이렇게 따뜻하게 호두파이 만드시니까 입가에 호두도 묻히시고 드시고 부러웠습니다. 고금란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영상? 호두파이 영상. 늘 사실은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는 의원이에요. 그런데 네. 그 영상이 고스란히 성향이 나타나는 것 같아서 사람이 늘 한결같구나. 예, 그런 걸 느꼈습니다. 정말 좋은 영상을 본 것 같아요. 저분들의 그런 그 호두파이를 만들었으면 판로 같은 건 아직 정해진 거 없는 거예요? 지금은 또 직업 교육 위주이기 때문에 네. 이제 저도 장기적 정책적으로 이런 판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떤 시나 어떤 급식 이런 걸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세심한 정책보다 일단 장애인 관련해서 어떤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 생각했던 수혜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는데 네. 제가 어떤 집행부랑 좀 많이 교감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장애인들한테 어떤 세금을 걷자. 그러니까 이를 어떤 직업으로서의 어떤 복지, 단순하게 어떤 혜택을 주는 복지가 아니라 일을 일단 일자리를 줘가지고 거기서 진짜 장애인들이 직접 일을 하고 그래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그래서 세금이랑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 장애인들이 일자리 정책이 저는 제일 가장 중요한 복지라고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려요. 다음으로 우리 류정우 의원님, 제로 웨이스트 너무 잘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많이 보던 분들은 오셔서 도시락 드셨는데요? 뭐지? 어디서 봤는데 분명히? 윤명 회장이셨죠? 같이 연구 모임을
같이 하고 있어요. 연구 모임이었군요. 네. 유 위원장님 그럼 도시락 드시면서 네. 현장에 계셨는데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영상? 전 계속 떡도 먹고 도시락 먹고 먹는 장면만 계속 나오는데요. 네. 실은 우리 유종호 의원님 그 배낭을 매셨잖아요. 네. 그런데 유종호 의원님 그 선거운동 할 때부터 보면 그 배낭 안에 네. 되게 꿈을 싣고 다니는 분이다라는 느낌. 그다음에 딸 둘 있는데 네. 아마 그때 그게 뭐였죠? 그 당선증 네. 수여할 때 앞에서 사회 보는 분이 유종호 이렇게 얘기했더니 여기서 유종호다! 그러면서 딸 둘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되게 격려를 해주고 했던 장면이 막 생각이 나요. 네. 근데 우리 유종호 의원님은 건축, 설계, 도시계획 쪽으로도 전문가이시고 그런데 이렇게 환경 문제에 대해서 본인 전공 살려서 또 이렇게 이번에 또 조례도 만드시고 네네네. 또 여러 가지 또 준비들을 하시고 계신 게 있으시더라고요. 어쩌면 지금 시대이기 때문에 제로 웨이스트 운동이라는 게 필요하겠지만 저는 정말 제가 바라는 것은 제로 웨이스트 운동 자체가 없어지는. 왜냐하면 사람들이 쓰더라도 정말 잘 버려서 네네. 그리고 환경 오염도 안 되고 그리고 폐기물들이 다시 재사용되는 그런 세상을 좀 바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보셨죠? 네. 아, 두 분 박수. 자, 이렇게 영상으로 의정 활동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해가 쏙쏙 돼요. 너무 쉽고 이런 거 많이 좀 제가 카메라 들고 출동을 많이 해야겠어요. 더 열심히 활동하시라고. 좋습니다. 이제 3분 남았는데 3분의 영상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 의원님과 박상진 의원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림주 의원님 영상을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고금란 의원님 어떤 영상입니까? 우선 저는 정치는 정책이고 정책은 민생이다라는 마음이 굉장히 좀 확고한 편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하는 일이 예산을 감시하기도 하고 행정을 견제하기도 하는데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걸 꼽으라고 하면 정책을 제안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의원님들하고 정책연구 모임을 하면서 청년에 이제 좀 중심을 둬서 연구 모임 활동을 했고요. 그 활동 중에 우리 과천시에 있는 시민과 청년들에게 정책 세미나를 한 가지 했습니다. 그곳에 이제 함께 해주시기를 요청을 드렸고요. 영상을 아마 그렇게 담지 않으셨을까 기대를 하면서 저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계속해서 아이들의 안전에 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입니다. 와, 새아이의 아빠 박상진 의원님의 영상 어떤 영상입니까?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가장 추진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문원초등학교 앞쪽에 이제 재건축으로 인해서 이제 덤프트럭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모습을 보고 참 안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부분에서 제가 첫 조례를 아이들의 안전에 관한 조례를 올렸었습니다. 거기에 관해서 제가 갔다 온 영상입니다. 그렇군요. 교통 이야기, 예. 아이들의 또 보행 문제 한번 잘 보도록 하고요. 마지막 제가림주 의원님도 잘 소통하고 오셨죠? 재밌었고요. 저는 오랜 친구이기도 하고 이 과천 시민이자 이웃인 한 분을 찾아가서요.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속마음도 얘기를 듣고 그리고 지역 상권에 대한 문제도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왔습니다. 청년, 교통안전, 그리고 지역 상권까지. 와,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네요. 와, 한번 3분의 영상을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과천시 의원 고금란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운영하던 사회단체 NGO 단체 중에 소년소녀 가장돕기라는 전국 조직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과천지 회장을 맡고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두 가지를 결합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방향이 여차저차 과정을 거쳐서 시의원이라는 데까지 도달한 경우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는 제가 이제 시의원이라는 타이틀에 대해서 적응하는 시간들이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펼치고 싶은 것도 많았고 꼭 해야 되겠다라고 다짐하는 것도 굉장히 많았는데 그게 제도권 안에서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는 작업이 저한테는 가장 힘들었어요. 자료는 의원님 갖고 오시고 현수막을 더 주시죠. 현수막이요? 아까 위에 붙인 게 큰 거고 이게 작은 것 같아요. 네, 이게 2장짜리 같아요. 밑에 내려가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몇 분 정도 오시는지
모르겠어요. 인원을 정하거나 한 건 아닌데 뭐 단체에 홍보를 하거나 그러지 않아서 사실 너무 적게 오실까봐 걱정이 좀 됩니다. 사실 너무 적게 오실까봐 걱정이 좀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강사님. 네. 의원님 조금만 이것 때문에 특별히 따로 만나가지고 요청 주셔가지고 네, 진행하는 겁니다. 이 과천처럼 청약이 주요 시민들이 관심사인 지역이 없는데 왜 그동안 이런 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었어요. 강의를 들으러 오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장소 섭외를 급하게 하고 있어요. 다시 대강당으로. 가천시의회 의원이고요. 저는 고금란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 세미나는 의회에서 준비한 세미나이고요. 가천의 의원들은 각 분야별로 연구위원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경제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지금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주거 여행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천에 이제 분양을 앞두고 있는 고정병원과 직정보 차원의 주거는 우리 청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 도시 전체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아요. 도시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이 하드웨어를 짜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고요. 그리고 말로만 자꾸 외치는 정책에 대해서 약간 염증을 느껴서 그런지 정말 그럼 청년 정책이 뭔지, 청년들하고 소통은 하고 있는지 이게 조금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청년 분야에도 관심이 좀 많고요. 어떡하라고? 나 어떻게 나오라고? 저 이쪽으로 제가 차 갖고 나오겠습니다. 예. 가시죠. 예. 아실지 모르겠는데 원래 그 어머님들이 그 문어초등학교 앞쪽에 덤프트럭이 너무 많이 다닌다고 해가지고 이제 저도 그거 얘기 듣고 나서 보니까 선거 때 직접 가서 보니까 문제가 좀 심각하더라고요. 한 시간에 덤프트럭이 한 60대 가까이가 지나가는데 그 덤프트럭이 아이들한테 엄청 위험하는 그런 형태였고. 정부청사가 이전하면서 이제 저희 과천시에서부터 한 10년 가까이가 된 것 같은데 그러면서 우리 과천의 영향력이 되게 컸습니다. 정부에서 약속한 것들 전혀 지키지 않고 그런 부분들 우리 과천에 있는 지역 정치인들이 좀 나서서 하는 모습들이 저는 되게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만약 시의원이 된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미래의 과천을 위해서 내가 한번 뛰어보고 싶다. 과장님하고 얘기해서 과장님이 이런 것도 지금 옐로우 카펫도 지금 돼 있고 그다음에 저번에 설치한 것 중에 하나가 보십시오. 예. 그리고 지금 나오시니까 요것도 지금 요거는 원래 선거 때도 같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요 신호등도 제가 알기로는 새로 달았고 그래서 아이들 지금 안전하는 거는 그래도 그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다라고 지금 저도 보고 있고. 아니 우선은 제가 이제 운전하는 입장에서 잘 보여요. 바닥에 이렇게 깔려 있기 때문에 눈에 잘 띄고 그리고 아이들 또한 더 경각심이 이를 것 같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저번에 하시면서 어떤 걸 하셨냐면은 그 전까지는 덤프 트럭이 요 앞까지 왔었어요, 차들이. 근데 지금 그 뒤로 저기까지 뺀 겁니다. 차가 멈출 때 신호가 바뀌면은 바로 애들 앞에까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정지선을 뒤로 좀 확 좀 밀어버렸어요. 그렇다지만 차가 횡단보도 쪽으로 많이 이제 안 오더라고요. 가장 신경 쓰는 게 뭐 아이들 교육하고 안전하고 이런 부분이니까 저도 그런 부분에서 항상 관심이 많죠. 이제 부모들 입장에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 의원님 이거 타고 오시는 거예요? 아 예. 아 이거 뭐예요? 이거 제 발이에요. 엄청 편해요. 아, 근데 이건 언제부터 이렇게 타고 다녔던 거예요? 한 3년 된 것 같아요. 예. 그랬어요? 근데 왜 차나 뭐 자전거들 많이 타시는데 이거 타시는 거예요? 아, 지역이 가까우니까 집하고 의회가 가까우니까 이게 오히려 차보다 더 빨리 걸리고요. 그리고 또 차 타면 환경에도 안 좋고 하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타고 다녀요. 지역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는데 가장 그래도 오랜 기간 활동했던 것이 아이들하고 같이 지내는 공부방이랑 그 지역 신문 만들어서 시민들과 직접 기사 쓰고 배포하는 일까지 했거든요. 근데 그 신문 기자 일을 하면서 지역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활동하면 아무래도 시민들의 생활을 더 속속들이 알게 되고 해서 필요한 일들을 시에 제안하는 활동을 하다 보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에서 정치에까지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교육과 복지에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의원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분야를 다루다 보니까 이제 도시계획까지 관심을 넓히게 됐고 진짜 중요한 분야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바쁜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사장님하고는 어떻게 알고 지내셨던 거예요? 역사가 좀 긴데요. 얘기하기가. 간단하게 정리하면 주요하게 만난 거는 공부방하고 청소년 활동하면서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때 인연이 깊어졌죠. 제가 의원 생활을 할 때 힘이 들 때면 이제 떠올리는 이웃들이 있고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동료들이 있다는 생각을 하면 저도 다시 힘을 내서 의원 생활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이어서 제가 오늘 같이 촬영을 하고 싶었어요. 진짜 사람 좋아요. 사람 좋고 처음 만났을 때부터 좀 그랬어요. 그렇게 막 강했어. 인상도 선한데 그냥 이 국수물처럼 선한데 뭔가 강해 보이고 그랬었고 정치 처음 한다 할 때는 이제 시의원 한다 할 때는 속으로 좀 그랬어. 사람 변할 텐데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잘하더라고. 상가가 들어와야 무슨 상권 다른데 저는 근데 진짜 언제 시작을 하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너무 많이 꼬여 있어가지고 여기에는 원래 뭐가 있었죠? 코롱 별관이 있었던 거죠. 별관 저만 했었잖아요. 네. 장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코롱 빠진 게 제일 영향이 큰 것 같아요. 삼성. 네, 삼성. 상권 활성화 문제는 시에서 아주 큰 고민 중에 하나죠. 그래서 지금 저희 과천도 그렇지만 국가 차원에서도 이 지역 상권 활성화 위해서 많은 공적 자원들을 지금 투입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되고 저희들이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잘 봤고요. 어떻게 마지막 남은 잔치국수. 진짜 점심 막 배고프신 지금 시간이에요. 점심시간인데 녹화 시간이 너무 배고픕니다. 자, 세 편의 영상 함께 했는데요. 청년, 또 아이들의 또 교통안전, 그리고 잔치국수, 지역사고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본 그 영상, 청년, 고금란 의원님. 네. 청년 세미나, 처음에는 50명 오실 줄 알았는데 네. 500명 정도? 그러게요. 장소를 예상외로 대강당으로 정말 이동하는 게 이동했습니다.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기쁘고 걱정도 좀 되고 네.
이런 걸 원하시는구나라고 다시 내 생각을 전환하는 시간도 되고 있습니다. 강사분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을 섭외하시다고 들었어요.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더라고요. 이미 지역사회에. 그 현장에 뭐 의원님들도 계셨는데 특히 우리 부의장님도 현장에 계시잖아요. 네. 어떻게 보셨는지 영상. 이제 새 의원이 이제 연구 모임 이제 고금란 의원님, 박상주 의원님, 김현석 의원님 이제 아주 깊이 폭넓게 이제 연구를 하셔가지고 네. 홍보도 많이 됐고 특히나 또 청년들의 주거 복지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발표를 했었는데 네. 저도 그 무대에 아마 제일 관객이 많았던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청년은 미래다. 특히 또 과천의 미래는 청년에게 달려 있다. 그래서 고금란 의원도 본인의 자녀가 다시 여기에 살고 또 미래를 이어가는 그런 계기가 됐다 해서 너무 뜻깊고 깊은 연구 모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예. 조금 전에 뭐 청소년들 이렇게 튀어나오셨는데 청소년이 곧 청년이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청소년, 뭐 청년들은 도시의 미래 가치잖아요. 네. 네. 저도 청년인데 네. 저는 미혼의 청년이에요. 고금란 의원님 어떤 정책들이 좀 필요할까요? 인구를 막연히 늘려야겠다라는 건 실은 국가 정책상 맞지 않아요. 대한민국 전체 인구가 줄고 있는데 과천만 늘어날 수 있는 조건을 맞추는 건 매우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얼마나 우수한 인재들이 과천에 머물면서 과천의 애양심을 가지고 과천 발전에 보탬이 되는지를 자꾸 정책 개발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연구 모임을 하면서 쭉 생각한 건 청년 개개인에게 맞춤 정책이 지금은 필요하다. 보편화된 정책은 그냥 공중에서 살포하는 공기와 같은 정도일 거고요. 맞춤 정책을 통해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걸 행정에서 제공할 때 진짜 청년 정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영상 우리 박상진 의원님 스마트 횡단보도, 뭐 노란 신호등, 옐로우 카펫. 아빠의 마음이 그냥 고스란히 녹아있는. 특히 마지막 그 웃으면서 끝나는 게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근데 오늘 왜 구독했어요 이렇게? 제가 미디어에 좀 이렇게 친하질 않아서 네. 좀 그런 부분 좀 어색하긴 하네요. 제가. 늘 현장에 강하다 이런 네. 표현이시고 최근에 어린이 보호구에서 가끔 뉴스를 통해서 큰 사고들을 제가 목격을 하곤 하는데 그때마다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박상진 의원님 앞으로도 꼼꼼하게 챙겨주실 건가요? 예. 지금 이번에 문원초등학교만 지금 돼 있어서 어머님들이 이제 그 전학교 확대를 지금 얘기하신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 담당 과장님, 교통과장님하고 지금 얘기해서 전학교 지금 과천초등학교, 그다음에 관문초등학교, 청계초등학교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금 같이 건설적으로 얘기 중입니다. 아마 우리 아이들이 그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그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하는데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긴장돼. 아까보다 훨씬 이상입니다는 원래 안 하는데. 이상입니다. 안 하는데 꼭 안 이상해. 제가렌즈 의원님의 골목상권 혼자만 이렇게 잔치국수를 맛있게 드시고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니 호두파이 맛있게 드시고 네. 도시락 맛있게 드시고 오늘 너무 먹는 게 많이 나왔는데요. 근데 제가 보니까 실은 상권에 관련해서 제일 관심 많으신 분이 저는 박상진 의원님이신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이런 계기를 통해서 이렇게 의원님들께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다는 게 너무 또 새롭게 발견이 돼서 너무 좋은 기회였고요. 실은 제가 바라본 우리 제가림 주연님은 처음에 이렇게 딱 출연부터 남다르시지 않으셨어요? 네. 환경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또 주민 참여 부분에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과 함께 호흡하시면서 의정 활동을 하시는 분이셔서 제가 다시 한번 이 영상을 통해서 역시 제가림 주연님이구나 라고 하는 거를 다시 한번 발견했습니다. 오늘 저희 타이틀이 이제 칠색칠미니까 네. 다양하게 네. 맛을 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직접 지역 상권, 골목 상권 이렇게 쭉 둘러보셨는데 의회에서도 어떤 많은 좀 지원과 관심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좀 있어야 될까요? 그렇죠.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오랫동안 버티고 계시는데요. 그 시에서도 지금 일자리 기금 포함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준비 중에 있는데 그런 정책들이
실제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를 저희 의원들이 잘 점검해서 앞으로 좀 챙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7색7미 과천시 의회 행복 소통 프로젝트 함께 나눠봤습니다. 정말 저희가 카메라를 들고서 막 현장에 나가니까 또 그 영상을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재밌었죠. 네. 또 시민들께서도 아마 이 프로 보시는 분들도 오 현장에서 보니까 야 이해가 쏙쏙 되는데 하고 재미있게 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7분 수고하셨다고 소리 자축이 박수 한번. 자 마지막으로요 짧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씩 앞으로의 계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영상 보셔서 알겠지만 이제 과천의 더 낮은 곳에서 더 뜨겁게 그런 따뜻한 시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 과천시 의회가 그 다양한 위치에서 지금 각자 의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천시는 지난 30년 동안의 역사가 있었지만 지금부터는 도시 재개발이나 재건축 통해서 또 다른 30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희 8대 의회가 이제 더 나은 미래를 그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푸르고 아름다운 과천입니다. 과천의 미래가 새로 변화되는 시점에 저희 의회에서도 꼼꼼히 챙겨서 집행부와 협의해서 과천이 정말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데 도움을 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켜보고 참여하는 시민이 많을수록 우리 정치가 건강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시민을 도울 수 있는 방법과 그런 기회를 더 많이 만들고 싶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상진 의원입니다. 시민 여러분께 항상 낮은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의원 생활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해야 되지? 예. 박상진 의원입니다. 제가 시민 여러분들께 많이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그런 부분에서 앞장서서 시민 여러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왜 하는 거야 대체? 난 도대체 나 하면 안 된다고 해놓고 왜 그러는 거지? 박상진 의원입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조례도 만들었고 여러 가지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항상 시민 여러분들께 낮은 자세로 그리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시장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천의 과도기는 도약의 기회입니다. 잘 해나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아름다운 동행을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엔 빨주노초 파남보 저희 컬러 리더십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남아있는 7개월 동안의 임기 동안에는 저는 이번에 비빔밥 리더십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의 양념들이 살아서 맛있게 비벼지면 정말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음식처럼 저희 의원님들 각자의 맛있는 그 재료들을 다 모아서 맛있게 비벼서 우리 시민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드셔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7가지 무지개 색깔처럼 다양한 이야기, 다양한 시선, 정말 비빔밥처럼 엮어봤습니다. 잘 보셨죠? 자, 그럼 과천시의회 행복소통 프로젝트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과천 사랑합니다.